체중도 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양불량까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도록.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영양사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의 노민영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해 당뇨병성 위마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영양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체한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라고 영양 상담을 드리다 보면 소화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당뇨병성 위마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일반인한테나 환자한테나 자주 듣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뇨병성 위마비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화가 되는 과정을 간단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음식이 구강에서 저장이 돼서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위에서는 그 음식물들을 받아서 좀 더 잘 다지고 소화액과 섞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음식물들이 십이지장으로 잘 안 내려가는 증상을 위마비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당뇨병 환자한테 이런 위마비가 나타날까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합병증 중 하나로 이런 위마비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마비 증상이 심하시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이 계시기 때문에 식사가 힘들고 밥 먹기가 즐겁지 않으시죠. 그래서 섭취량이 줄고 저혈당이 오실 수도 있고 체중도 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양불량까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도록 영양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건데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유동식의 미음이나 죽이나 스프 같은 것들이 가장 소화가 잘 됩니다. 굉장히 위를 통과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위마비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시다면 유동식보다는 흰 밥이나 다진 찬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빨리 소화가 되면 너무 금방 배가 고프다거나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유동식 형태의 음식의 좋은 점은 소화가 빠르다는 거지만 영양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영양적인 가치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식을 드실 때에는 섭취량이 괜찮은지 영양적인 문제가 없는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혈당 변화도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혈당이 오실 수도 있고 전체적인 섭취량이 적어서 저혈당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영양 밀도가 좀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 요즘에 영양보충 음료라고 많이들 이용을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예를 들어드리면 그린비아나 뉴케어나 미니웰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간식으로 추가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결국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되 이제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 잘 된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는 식사량을 좀 줄여서 여러 번 먹는다거나 중간에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그만큼 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시고 간식도 3번 드시면 훨씬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자주 드시면서 식사를 천천히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20에서 30분 정도 걸려서 식사를 하시면 좋고요. 바로 운동을 가볍게 하시는 것도 좋고 식후 1~2시간 동안에는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성 위마비가 무엇이고 이럴 땐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음식들이 좀 더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좀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 위에서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고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위마비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계가 많은 고기를 먹는다거나 튀긴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위에서 좀 더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불편한 증상이 좀 더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건 아니고요. 사실 지방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필수 지방산도 들어있고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고요. 게다가 식사량이 부족해서 체중이 감소하기 쉬운 위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좀 드셔야 열량이 보충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을 조리 시 좀 적당히 사용한다거나 견과류, 이걸 그냥 드시면 좀 소화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곱게 갈아서 간식이나 음식에 섞어서 드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될 음식들은 섬유소가 많은 식품입니다. 섬유소가 하는 좋은 역할 중에 혈당 조절이라던가 체중 조절, 고지혈증 개선 등 이런 좋은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섬유소를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는데, 위에서 섬유소가 이제 부풀어서 포만감을 주고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좀 느리게 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당뇨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돼서 위에서 계속 음식물이 머물러 있는 위마비 환자들한테는 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 도리어 불편감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에 섬유소가 많다라고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섬유소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은 이제 잡곡 종류, 그다음에 콩 종류, 견과류, 채소 중에서는 잎채소, 브로콜리 같은 종류, 그다음에 해조류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과일 중에는 말린 과일이 정말 섬유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오렌지 같은 종류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적절한 식사의 예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 죽과 함께 기름지지 않은 호박 된장국, 소고기 무조림, 계란찜, 청포묵 무침, 물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곁들여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고기 야채죽을 끓이고 좀 더 간단하게 반찬 한 두세 가지만 곁들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나 좀 더 소화가 잘 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찬을 좀 다져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드셔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환자들마다 증상이 좀 더 다를 수 있고요.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드셨을 때 불편감이 생기지 않은 정도의 양으로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에 식사를 많이 못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적당하게 간식을 좀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간식은 호박죽과 사과, 두유와 찐 감자, 영양보충 음료와 식빵, 이런 것 같이 너무 달지 않고 기름지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이 좀 더 충분한 간식을 선택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활하시면서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까요? 기호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커피라던가 술, 담배는 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껌도 자주 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껌이 안 될까요? 껌을 씹다 보면 알게 모르게 같이 공기를 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들어간 공기가 복부 불편감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기실까 봐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영양제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실제로 드시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꼭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도 같이 부족해지기 쉽다 보니 고용량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는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부의 약물은 위장관 운동에 변화를 좀 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위마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약을 처방받으셔야 이런 문제가 되는 약들이 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간요법은 그 효과라던가 부작용에 대한 근거가 아직 미비한 경우가 많아서 절대 시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성 위마비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